이제 새해 처음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네. 오늘 공부하는 건 투부정사 상당히 긴 강의가 될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우리가 이제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것 영어로는 infinitives를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원래 얘가 이제 동사 원형 형태라는 얘기예요. 원형 형태.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에서 infinitive를 얘기하면 보통 to infinitive, 즉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녀석들입니다.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뭐냐? 이것 좀 생각을 하자. 쉽게 말하면 동사 원형에 뭘 붙였다고? to를 붙여놓은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가다라는 우리말의 동사 원형 생각해봐. 고라는 말. 그러니까 고라는 뜻이 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도 하다 보면 거기 가는 것은 나 정말 싫어. 거기 가는 것은 거기 가는 사람 나는 갈 장소가 없어. 가기 위해 거기 가기 위해서 난 돈 벌었어. 열심히 공부했어. 거기 가서 뭐뭐 했어. 가다니 정말 놀라워. 그가 미국으로 가다니 난 정말 놀라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도 가다라는 말이 가는 것은 가는 가기 위해 가서 가다니 등등으로 그 어미들이 변해야 돼. 변하죠. 영어라는 동사 고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to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투부정사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오케이? 거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을 잠깐 보자고. 네, I wanna go there. 나 거기 가고 싶어가 직역이라면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가는 것을 원해. 그 다음 The vacation is a good chance. This vacation, 이 방학은 또는 이 휴가는 정말 좋은 기회야. 뭐 할 기회야? To go there. 거기 갈 기회. I saved enough money. 나는 충분한 돈을 저축했어. 뭐 할 만큼 to go, 거기 가기 위해. To go there. 거기 가기 위해도 좋고 갈 만큼 충분한 돈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이렇게 to라는 말에 고라는 말이 붙어서, 고라는 말 앞에 to가 붙어서 그 쓰임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가기 위해 등등처럼 그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infinitive라는 것은 infinite 뭐예요? 우리 무한한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이란 형용사가 있지. 오케이? 이 말에서 나온 말이 infinitive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부정이라는 게 부정, 아니야 라는 negation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형태가, 쓰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거의 무한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문장 성분 4가지가 있었지? 우리 앞에서 처음에 공부했던 건 문장 성분 4가지. 뭐였어요?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것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단어들이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 4가지였잖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뭐였어? 명사가 들어갈 수 있었죠. 또는 명사 상관없고. 목적어 자리 명사만 들어갔어. 보어 자리 명사 들어갔고 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이거 말고 우리가 즉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말고 또 문장을 우리가 수식해주는 말 뭐가 있었어? 바로 부사가 있었지. 오케이? to라는 동사 앞에 뭐가 붙어서 to라는 말이 붙어서 동사 자리 빼고 이거 준동사니까 동사 자리를 벗어나서 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든 즉 명사 자리든 아니면 형용사 자리든 아니면 부사 자리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투부정사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통 얘기할 때 그래 나도 이렇게 수업하고 싶진 않아. 투부정사 용법이 명사적 용법, 형용사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 하면서 이 용법이 뭐냐 뭐 이런 게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일이 그래. 예를 들어서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참 문제는 나도 안 가르칠 수 없는 게 중학교 때 나와 안 나와 용법 구분하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법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이 수능 특강이든 EBS 퀴즈 고3 문장을 보세요. 좀 어려운 구문 설명하는데 보면 이 투부동사 무슨 용법이다라고 또 설명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걸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즉 대한민국 지금 교육에서 영어 교육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비주류가 되자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주류, 메인스트림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하튼간에 to하고 동사가 만나서 뭐처럼 사용된다? 첫 번째가 명사처럼 사용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다라는 동사를 생각해봐. 그게 어미 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가다라는 말이 명사처럼 해석이 되겠어? 뭐뭐하는 것은 주어 자리겠지, 은는 이가니까 뭐뭐하는 것을 또는 목적어 자리겠죠? 뭐뭐하기 명사형 같은 의미 오잖아. 가기, 오케이? 가는 것은, 가는 것을, 가기 등등 이런 형태로 바꾸면 명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명사화해서 해석을 하라는 게 명사적 용법입니다. 첫 번째 어느 자리 들어가냐?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나오고 있네. 자,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명사 자리, 우리 명사처럼 사용된다는 우리 명사가 들어가는 거 5가지 공부했던 거 어디야? 문장에 주어, 명사를 반드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뭐로 사용된다고? 동격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어보고 할 것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전치사 뒤에 그러면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전치사 뒤에는 뭐 형태로 표현해라? 동명사. 즉 투부정사가 못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디 뒤에서? 전치사 뒤에서는 못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동격이라는 녀석인데 투부정사가 동격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처럼 순수하게 동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특히 추상명사를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추상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꾸미는 경우들이 태반 동격 관계일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동격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지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이제 명사 순수하게 명사가 들어갈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첫 번째 to eat junk food. junk food가 뭔가 알지? 햄버거 같은 거 junk food 먹는다는 이 의미 덩어리는 is not good.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너의 당신의 건강에. 투부정사가 무슨 자리 들어있어? 주어 자리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junk food 먹는 건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자,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문장의 머리가, 즉 주어가 무거운 건 영어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 즉 긴 건 싫어한다는 얘기. 그럴 때 대개 이 투부정사는 어디로 빼? 뒤로 빼주죠. 그리고 이 자리에 주어가, 진짜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해? 가주어라고 얘기하는 it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가주어는 it만 쓴다. this나 that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it's not good. 좋지 않아.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뒤로 빼서 to eat junk food 하는 것은 이렇게 어감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장. I wanna buy a car. 그랬어요. 나는 차를 사는 건 원해. 즉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다음, I found it easy to study this book. 선생님이 오형식 문장에 사용된 find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생각하다, 알다 의미로 보라고 했죠? 나는 알았다. 오가 오시하다는 것. 이런 오, 그잇, 또 생긴 거 보니까 뭐야? 선생님이 점땅 찍어서 프라이를 찍어줬어요. 뭐예요? 목적어죠. 가목적어. 즉, 나는 알았어. 그것이 쉽다는 것. 그것이 의미했던 건 뭐다? To study this book.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도 의미로 보라는 얘기예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 문법을 가르치는 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올 문법 그러니까 문법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나올 것들, 이제까지 다뤘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잘 풀라는 것이 우리 학습의 목표야. 오케이? 가장 핵심적인 것보다 가주어나 가 목적은 뭐로 표현해라? 이수로만 표현해라. this나 that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 수능 기출이라고 적어놨네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볼 것.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에서 중요해 수능이 한번 나왔고요. 기타 여러 학교에서 몇 번 나왔던 적도 있어. 5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무슨 자리에 들어갈 때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 한번 보자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르쳤던 게 뭐였어? 이 책 공부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이걸 선생님 나 가 목적어 안 쓰고 투부정사를 이 자리에 쓰면 안 될까요? 나는 알았어. 목적어가 목적보하다고. 이거 어떤 표현이라고?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즉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테니 무조건 뭐해라 문법적으로 뒤로 빼줘라.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써라? 가목적어 it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능에서 언제 나왔었냐 한번 볼까요? 선생님 기억으로 한 2003년도 4년도쯤 나왔던 것 같은데 벌써 한 15년 정도 전 수능이죠. 예문 중에 하나가 보면 수능 실제 나왔던 문법 문제예요. The city of Kathmandu 였어요. 카트만두라는 도시는 has 가지고 있어요. A warm climate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year round 1년 내내. 어떤 기후 관계대명사야? 어떤 기후죠? That makes 주격 관계대명사고 만드는 목적어를 거기 사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줘? pleasant하게 목적보호하게 만들어주는. 네가 오형식이라는. 이건 왜 living이 맞냐? living here가 맞냐? to live here가 맞냐를 물어본 건 바로 뭐에 대한 문제였다? 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보호 자리에 바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뭘 찾으라는 얘기 답은 동명사를 찾으라는 얘기죠. 카트만두라는 도시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어떤 기후? 거기 사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기후.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오케이? 수능에 나왔던 문제라고. 근데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에요. 보어하면 다 기억 들나죠? 주격 보어 아니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be honest, 정직한 것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것 이꼴 정직한 것이다. S 이꼴 C다의 논리 그대로 이형식 문장 딱 맞죠. 다음은 선생님 여기다 지금 오타가 바꿨을 때문에 He told them to finish the work. 그는 말했습니다. 목적어에게 목적보어 하라고 또는 오가 오시하도록 그들에게 그 일을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 경우도 목적보어에서 사용된 거 명사정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40%의 책들이 이 경우를 되게 형용사용법으로 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형용사용법을 오히려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학교에서는 뭐다?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뭐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신입니다. 학교 선생님 말 따라서 쓰면 되고 또 이제 지각이 있는 영어 선생님들은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건 둘 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중학교 2학년 문제들 보면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투부정사 용법 구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야. 오케이? 하여튼 됐고. 자, 이제 틀린 부분 한번 고쳐볼까요? They thought this necessary.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목적어 의미하던 뭐예요?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선생님 늘상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어네? 위에는 가짜 목적어, 가짜 목적어나 가짜 주어는 뭘로 표현하라고? is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it's important. 중요해요. 이 시간에 기능 중에는 투부정사겠네요? To study English? 말도 안 돼. 투부정사인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영어를 To study English in this globalized world, 이 세계화된 또 국제화된 세상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영어 그래 말 나온 김에 학교 내신 수능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이 뭐가 되기를 원해? 세계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해. 오케이? 니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려면 또는 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 얘기는 더 할 것 없고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뭐 하는 꿈? 미국에 가고자 하는 꿈에서 to go to Americ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로 표현해서 꿈일 수도 있고 나중에 공부할 형용사용법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오브는 좀 살려두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동격의 오브. 나는 꿈이 있다. 뭐 하는 꿈? 미국에 가고자 하는 꿈. 이런 말은 동격의 오브 전치사를 이용하자는 얘기야.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동사원형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동명사밖에 안 된다고 우리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going to America라는 ing어를 바꿔주라는 얘기고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아니라 동명사라고 꼭 암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Do you object to? object to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요.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반대하다는 얘기거든. 그냥 무엇을 반대하다고 쓸 수 없고 이 to도 전치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명사 편에서 이 다음 장에서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투부정사 쓰는 동사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둘 다 갖는 거 같이 앉았을 때 뜻이 변하는 거 등등 공부하고 내신에서 우리가 전치사 to인 녀석들 투부정사가 아닌 녀석들도 따로 공부하니까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봐도 그럼 되겠다. 이제 다음
소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팔품사에서 공부했던 것들이야. 형용사적 용법 하면 용법이 뭐뭐야? 하나는 한정적 용법, 또 하나는 서술적 용법이죠. 오케이? 한정적 용법은 뭐였어?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어요. 영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말과 어순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예를 들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디서 꾸며줘? 앞에서 꾸며줘. 오케이? 영어도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어디서 꾸민다? 앞에서 꾸밉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사를 꾸미는 녀석들이 뭐이면 수식, 어구라는 건 뭐야? 두 단어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길다는 얘기야. 길게 되면 명사는 어디서 꾸민다? 영어에서는 뒤에서 꾸밉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냐?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저 키 큰 신사를 look at that tall gentleman하고 tall이 gentleman을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수식 어구? 저 봐봐, 저 신사를 어떤 신사? 예를 들면 벤치 위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한국말로는 의자, 그러니까 벤치 위에서 저기 벤치 한국말로 뭐라고 지금 벤치라고 하자. 벤치에서 신문을 보는 신사하고 신문 읽는 신사하고 한국말은 앞에서 꾸미지만 영어는 신사를 봐? 어떤 벤치에서 신문 보고 있는 할 때 어디서 꾸미라고? 뒤에서 꾸미라는 얘기예요. Look at the gentleman reading a newspaper on the bench.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뒤에서 꾸민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다.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어구니까 명사를 어디서 꾸민다? 투부정사는 뒤에서 꾸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첫 번째, He has a family to support. He has a large family. 그는 큰 가족이 있었던 부양할 뒤에서 꾸몄어요. Please give me something. 나에게 뭔가를 좀 줘봐. To write with. 가지고 쓸 뭔가를. He is not a man. 그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 To do such a thing. 그런 것을 할 사람. His dream. 그의 꿈. 뭐 하고자 하는 꿈? To become a singer.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은 has finally come true.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고3 모의고사였나? 같은 모의지문에서 나왔던 건데, young athletes, 젊은 운동선수들은 tend to accept,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를. 어떤 기대? To be strong and tough, 강하고 tough하라는, 즉 거칠어지라는 기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된 건데, 이런 형태들이 다 뭐다?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한정적 용법들이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이 뭐 하려면 이런 것이 시험 문제화 됐을 때 정확히 또는 독해할 때 정확히 하려면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부정사와 수식받는 명사 사이에는 몇 가지 관계가 성립한다? 네 가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의미상 주어, 또는 동격,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정사와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의 관계, 부정사와 수식받는 이 명사와 관계를 생각해봐. 그럼 큰 가족이 있다. 어떤 가족? 부양할. 그럼 부양하다라는 동사에 페미니는 뭐가 되죠? 부양하다, 가족을 뭐가 되죠? 의미상 목적어 관계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거는 또는 두 번째는 뭐래요? 전치사의 목적어래죠. 이게 바로 별표 하나 딱 쳐놓고, 오케이? 필기검사까지 별표 쳐있나지 않나? Please give me something. 나한테 뭔가를 좀 줘봐. To write with. 가지고 쓸. write with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쓸 것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이 something은 전치사 with의 목적어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와. 짜증나게 선생님. 아니야, 얘기 주세요. 끊지 마세요. 네. Oh, hello, John. Long time no see you. How have you been? I'm pretty good. Okay. Oh, did you? So you moved to the new house? Just a moment.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Hey, give me something to write with. 뭘 줄 거야, 선생님한테? 볼펜이요. 볼펜. 네. Okay. I need something to write on. 뭘 줄 건가요? 노트요. 그렇지, 메모지를. 네. Thank you, John. See you later.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나한테 좀 줘봐. To write with. 가지고 쓸 것 좀 줘봐라는 얘기는 뭐 달라는 얘기야? 필기구 달라는 얘기야. 필기구.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Please give me something to write on. 전사 on을 바꿔버리면 on something. Write on something. 뭔가 위에 쓰다는 얘기지. 그럼 그 위에 쓸 것이 뭐라는 얘기야? 그리고 종이 달라는 얘기예요. 전사만 바꿔도 의미가 변한다 안 변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Please give me something to write about. 뭔가 그것에 대해서 쓸 것 좀 주세요. 그럼 something은 뭘 의미해? 토픽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주제, 글의 주제 같은 걸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치사의 의미가 바뀌면 something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왜 별표다? 네, 고등학교에서 많이 별표다. 너희들 내신 지문에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였었을 때 필요한 전치사를 없애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불완전한 의미가 된다는 얘기. 예를 들면 나는 필요해 의자가 앉을 I need 나는 필요해 I need a chair to sit 한국말로 맞아 틀려. 만약에 표현하는 게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꾸미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sit on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전치사 on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가 내신에서 많이 나오니 필요한 전치사가 빠져있나 안 빠지냐를 보는 것 중요하다. 평소행법에서는 두 번째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직 안 끝났군요. 조금 더 봅시다. 그 다음 의미상 주어는 뭘까 보자. He's not a man. 그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 그런 것을 할 사람 하다 그런 것을 누가 해?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이 man이라는 말은 두 동사의 의미상 뭐다? 의미상 주어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하나 더 동격입니다. dream. 사람의 관념 속에서 나온 말들이 추상명사들입니다. 오케이? 해석할 때 거의 90% 이건 독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지문에서 2학년 3학년 지문들에서 이렇게 추상명사들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뭐 해라? 그냥 꾸며주면 원래 동격은 앞에 명사와 동격이니까 명사용법으로 가야 되지만 선생님은 형용사용법을 놨어. 왜냐면 꾸며주면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아까 선생님이 고3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였는지 수능인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도. 근데 아이들이 해석을 되게 못했던 그리고 의미를 잘 캐치하지 못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넣어준 건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젊은 운동선수들은 기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라는 기대? 강해지고 터프해지라는 뭐뭐라는 이 바로 뭐야? 동격이죠. 라는 기대를 받아들이면 특히 추상명사를 뭐까지 붙었어? 더까지. 이건 그 기대, 뭔가 수식어가 온다는 걸 힌트 주고 있는 거죠. 정관사 더는. 오케이? 즉 이 말을 지금 왜 한다? 해석할 때 추상적인 개념들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를 고2, 고3 문장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 중에 투부정사라면 90% 다 뭐 해라? 꾸미면 의미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오케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독해 시간이나 모의고사 시간에 또 해석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문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완벽한 건 없어 세상에. 그러나 거의 90% 이상이라면 거의 대부분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게 많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레벨업 잠깐 볼까요? 고2 후반부부터 보통 나오는 지문들이죠.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 어려운 말이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 They looked for some shade. 이거 성문에 있는 문장이에요. 성문 기본에 있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선생님이 볼 땐 성문이라는 책이 지금이야 인터넷도 발전돼 있고 하니까 물론 뭐 성문이라는 책도 뒤에 보면 옛날에 안열필 씨가 쓴 삼일체라는 책도 있고 위일체 세 가지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문법책들도 있었고 이런 문법책들은 또 일본 문법책들을 본 딴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성문이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지금 인터넷도 없고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책에서 글을 정리하는 거 보면 이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지 근한 10년 되는 것 같네. 여하튼 간에 여하튼 잠깐 보면 They looked for some shade. look for는 찾다죠. 그들은
어떤 응달, 그늘을 찾았어요. 뭐 할 그늘이야? To take a rest in. 그 안에서 쉴 그늘을. 오케이? 이 shade가 전치사 in의 목적어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들은 안에서 쉴 그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놓는다 너희들? 중딩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중딩. 이걸 고딩의 표현으로 가면 They looked for some shade 하고 이 in이 어디로 온다? 이 뒤에 있던 in이 앞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 있는 shade가 사물이기 때문에 뒤에서 14장에서 공부하기성 관계대명사에서 이 shade를 받아주는 which란 말을 살짝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만 뒤로 남겨주는 거예요. To take a rest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고딩이 또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리튼 잉글리시 스타일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냐? 문장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가 계속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이 뒤에 연결되는 어구하고 전치사인하고 간섭,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 인을 앞으로 빼버리는 경우들입니다. 다음 문장. He lost his parents. 그는 그의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So he has nobody to depend on. 그랬어요. 그는 의존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무슨 딩이? 중딩이 표현이에요. 아무 사람, 어떤 사람 의존할 사람하고 on의 목적을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돼? on 앞으로 빼서 he has nobody to no one to 사람이니까 who 목적격이니까 whom no one on whom to depend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풀어볼까 이제? 자 이것도 역시 모의고사에 있던 지문인데 When our false pride is prevailing 그랬어요. 우리의 거짓된 자긍심이 잘못된 어떤 긍지가 prevailing 만연하고 있을 때 prevail은 우세하다, 만연하다, 이기다 오케이, prevail over something 이런 말 할 때 만연하고 있을 때 잘못된 어떤 자긍심이 만연할 때 ignorance, 무식이라는 거, 모른다는 거, 무지라는 것은 becomes something, 뭔가가 됩니다. 어떤 것? of which to be ashamed 그랬어요. 이거 해서 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놓은 문장이에요. 부끄러워할, 창피할 뭔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이건 무슨 표현이라고? 고딩이의 표현. 그럼 중딩이처럼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어? 이거노로서 무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다. 어떤 것? To be ashamed. 뭐 하면 돼? 끝에. 뭐야? 들어왔지? of 쓰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중딩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의미는 뭐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자긍심이 만연하고 있을 땐 무식이라는 건 창피해하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건 창피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타파해야 되는 대상이야?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고요. 자, 이제 서술적 용법 나오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형용사적 용법 중에 위에서는 한정적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제 서술적 용법, 그 말은 막 보어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일단 한정용법 금방 공부하고 다시 생각해라. 투부정사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들이 존재한다? 의미상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동격 관계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투부정사가 뭐 하면 돼? 수식만 해주면 끝나요. 이제 공부하는 건 뭐라고?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 선생님, 아까 보어로 사용되는 건 명사적 용법 아니었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자, 투부정사라는 의미 덩어리가 과연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냐,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거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He is a boy. He is kind. 여기 둘 다 이 형식이죠? 보어들 봐봐. 그는 소년이다. S equal C이다 논리가 와라. 오죠. 얘는 뭐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거야? 명사가. 밑에 문장은 형용사가 보어로 들어갔어요. S는 그러그러한 대략 비슷한 상태이다. 오케이? 즉, 우리가 명사적 용법의 보어라는 건 투부정사와 앞에 있는 주어가 둘이 똑같아. 그 경우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고, 이제는 서술적 용법에 우리가 비투용법이라는 걸 고등학교 보통 1학년 때부터 나오죠. 비투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주어와 똑같은 게 아니라 주어는 뭐뭐할 예정이다, 의무가 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뭐할 운명이다, 뭐뭐하고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비투용법의 해석 방법이고, 걔들을 형용사처럼 보어 자리 나왔다. 즉 주어가 이러이러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로 해석이 되도록 하는 것들, 우리가 특수한 용법으로서 걔네들을 비투용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밑에 예문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명사적용법의 보호와 서술적용법의 보호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면 His dream is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그의 꿈은 전 세계를 to travel, 여행하는 것이다. 꿈이 꼴 여행하는 것, 꿈이 꼴 여행하는 것. 성립해야 돼. 성립하죠? 성립하기 때문에 걔는 뭐로 본다? 이 투부정사장이 이 투부정사를 명사로 사용된 보호로 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밑에 문장은 Mr. Park is to visit England on Monday. Mr. Park 씨는 월요일 날 영국에 방문하는 것이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Mr. Park은 영국에 방문하는 것이다. 말이 돼야 안 돼. S equal C다가 돼야 안 돼. 아니죠. 방문할 예정이다. Mr. Park은 어떠하다.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S equal C다의 논리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태이다,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비투용법이라고 하고 해석하는 게 몇 가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5가지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비투용법은 5가지가 있는데 해석하는 경우의 수에 불과해. 오케이? 예정, 주어가 뭐뭐할 예정이야. 그럼 주어는 당연히 뭐겠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겠지. 보통 공식적인 신문 같은 기사, 이런 신문 기사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Mr. President, 대통령은 is to visit England on June 6월이면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You, 너희들은 ought to knock before entering my room,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게 의무라는 얘기예요. 너는 녹화할 예정이다. 어색하잖아. 그치? 그 다음 not a man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한 사람도 was to be seen, be seen, 보이지 않았다. 길거리 위에서, 길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포인트가 지금 빠졌는데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살짝 바꿔주세요. 오케이? 좀 이따 선생님 필요해서 그런 거야. 필기할 때 검사할 거야. 나중에 이 부분을 to be seen을 형광펜으로 땅 제쳐놓고요. 오케이? 자, 한 사람도 길에서 보여질 수가 not 없었다. 뭐뭐 할 수가 어떻게 해석했어? 가능으로. 선생님이 이 자리에다 이렇게 to be see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투부정사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simple infinitive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passive infinitive도 있다. passive 뒤에서 공부하겠는데 수동의 의미도 투부정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비투용법인데 투부정사에 BPP가 보통 사용되면 뭐가 된다? 꼭은 아니지만 70% 가능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He was never to see his wife again. 그는 결코 그의 와이프를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언어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if절에다 if에다 동그라미 땅 저기 뭐야 형광펜 땅 쳐놓으세요. 거기다 땅. 오케이?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you must study hard. 넌 열심히 공부해야 돼. if절 안에 비투용법이 사용되면 그게 뭐가 된다? 얘는 90% 선생님 적어놨죠. 90% 의도. 오케이? 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하고자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비투용법이 명사적 용법이, 그러니까 비동사나 비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보호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들을 해석을 할 때는 주어는 무엇이다 라는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5가지의 경우의 수로 해석하라는 게 포인트인 것 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보면 대통령은 6월이면 영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is to를 뭐로 바꿔도 된다? is going to, be going to로 바꾼 다음에 동사로 써도 같은 말. 또 you are to knock, 이 be to를 뭐로 바꿨다? 의무의 의미는 should의 의미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 그 다음 not a man, 단 한 사람도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선생님이 투부정사니 BPP가 나오면 B2에서 뭐로 보라고? 가능. 그래서 뭐로 바꾸면 돼? 시작 과거 했으니까 was로 not a man, 어떤 한 사람도 보여줄 수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he was never to see, 그는 결코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결코 뭐뭐하지 않도록 운명되어졌다. He was destined never to see his wife again. 이렇게 쓰던지 he was doomed. 보통 좋지 않은 운명을 얘기하는 거야. be doomed 투부정사는 뭐뭐하도록 운명되어졌다. 오케이? 그렇게 바꿔도 괜찮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라 선생님이 if절일 때. if절에 사용되는 be2는 의도, 뭐뭐 하고자 하다, intend로 바꾸면 많이 통합니다. If you intend to succeed, 당신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be2로 바꿔도 똑같다. 해석의 방법이야. 5가지. 오케이? 끝. 밑에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 보자. 용법을 찾아보랍니다. 첫 번째. They had to be married in September. 그랬어요. 그들은, 9월달이면 결혼할, 뭐겠어? 예정이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예정. Real traffic. 부정어야 어가 없으니까 거의 교통이, 즉 차량이 was to be seen, PPP.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길에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았었습니다. 뭐가 되겠어? 선생님이 be2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70% 뭐라 그랬어? 가능입이라고 했었죠. can의 의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all students. 느낌이 어때? 모든 학생들은 뭐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 하고 있지. ought to be in bed. 잠자리에 있어야만 해. 즉 잠자리에 들어야만 해. 10시까지면 뭐겠어? 똑같은 말이야? should로 바꾼 말이 통해 안 통해? 통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무가 되겠더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용법이네. 부사적 용법 그랬어요. 용법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해석할 때 보면 다 용법대로 해석하던데 뭐. 하여튼 한쪽으로 요새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야.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케이? 투부정사가 뭐처럼 사용된다? 말 그대로 부사처럼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부사가 우리 하던 거 뭐야? 다시 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부사가 꾸미는 건 뭐였어? 동사죠. 그죠? 그 다음 뭐도 꾸몄어? 형용사도. 또 뭐도? 부사도. 말 그대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의 덩어리가 문장의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사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to be honest with you, 당신에게 솔직해지는 오케이? to be frank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당신과 솔직해지자는 이런 말처럼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건 관용조가 지금 외워야 될 수거들이고 일단 요 녀석들부터 보자는 얘기야.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할 때 가장 많이 해석되는 방법이 뭐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I went to medical school. 나는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To live up to my father's expectations. live up to는 기대에 부응해 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걸맞게 살다. 오케이?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기 위하여가 뭘 꾸며? 같다를 꾸미죠. 다음, he came. 그는 왔어. 왜 왔어? To see me yesterday. 나를 어제 보기 위해 왔습니다. 영어 완초보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왔다, 와서 나를 어제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정황상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왔어. 왜 왔어? 보기 위해. 이렇게 먼저 어감을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목적과 뒤에서 나올 4번에 있을 결과의 차이를 설명해 줄 테니까. 여하튼 그래서 혹시라도 그는 와서 나를 어제 봤다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친절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In order to. 따라해보자. In order to. So as to.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란 말이 붙으면 뭐를 목적임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는 꼭 그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는 왔습니다. In order to see me yesterday. 날 보러. 그는 왔어요. So as to see me yesterday. 이렇게 보라는 얘기고요. 다음. 푸시 어디가 내 치우기 여기 있다.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이라고 적혔어요. 투부정사는 어감을 잡을 때 뭐뭐 하니 뭐뭐 하다니 이런 어감으로 잡으라는 얘기야. 감정의 원인이라는 건 뭘까? I was delighted, happy, glad 이런 말들이야. 나는 기뻤다 감정이죠. 그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들이 나오면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야. To have you back. 너를 다시 되찾게 되었어. 오케이? I can't imagine. 잘못 봤네, sorry. You can't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How glad I am.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glad가 형용사니까 how에 걸려서 앞으로 나간 것 뿐이야. 너는 상상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도 뭐야? 감정형용사지. 그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보게 되어서 참 기쁜, 얼마나 기쁜지 너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판단의 근거래요. 그 말은 뭐겠어? 문장의 의미가 판단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He must be a fool.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투부정사가 그 근거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To believe such a nonsense. 그랬어. 그런 터무니없는 걸 믿다니. 투부정사를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하다니 이런 어감으로 해서 판단의 근거처럼 해석을 해주라는 얘기야. I was foolish. 나는 어리석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을 했어. 뭐라고? 왜 어리석다고 판단한 거야? To believe what he said. 그가 말한 걸 믿다니.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됐지? 다음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라는 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부분을 동사처럼, 본동사처럼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동사는 뭐뭐 해서, 뭐뭐뭐, 뒤에 있는 투부정사 하다 이런 어감을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적었죠? 목적이 어색할 때 결과를 해석해라.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저 위에서 뭐라 그랬죠? 그는 왔어. He came to see me. 그는 나를 보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을 해봤어. 그는 나를 보기 he came here. 그는 여기에 왔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 왔어요. He came here 그랬어요. 어색해 안 어색해? 안 어색하지? 그럼 그냥 목적으로 해석하면 돼. 이걸 굳이 여기 와서 나를 봤습니다 라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뭐 할 때? 어색할 때 그때 결과를 해석해라. 그래 오역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즉 I woke up. 나는 눈 떴다. 일어났다. To find myself lying on the bed in the hospital. 그랬어. 내가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이 누워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나는 눈 떴어. 내 자신이 누워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해라? 뭐뭐하여 그 결과 뭐뭐뭐 했다. 즉 나는 눈 떠서 내 자신이 누워있는 걸 알았다. 여기를 본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주동사처럼. 다음 He served in the Korean War. 그는 한국전쟁에서 복무했었다. Never to return. 근데 결코 되돌아가지는 못했다. 그 말은 뭐죠? 한국전쟁에서 복무하다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never to 밑줄 땅 쳐놓고 The old man survived the car accident. 그 나이 드신 노인분은 자동차 사고에서는 생존을 했습니다만 only to die of cancer. 자동차 차 사고에서는 살아남으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only to 밑줄 땅 쳐놓으세요. 자, 뭘 설명하는 그런다? 특히 only to 같은 경우가 고2, 고3 문장에서 너희들이 만나게 되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만나면 해석하는 법을 꼭 까먹어요. 선생님이 자꾸 짜증내는 말 중에 하나야. 첫 번째, 해석할 때 어떻게 해라? 요즘 선생님 확대를 해줄게. 으이씨야. 해석할 때, 자 이제 원리투 보자고.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해석할 때 자꾸 잘한다고 했었어. 잘 보면 조금 바꿔서 앞에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땡땡땡 하고 여기다 땡땡땡 했으나 물결 모양 하기만 하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70%보다 결과입니다. 원리투가 나오면 항상 100% 결과는 아니야. 그 예문도 보여줄 텐데 잠깐 보면 이게 어감이 뭐냐? 이 땡땡땡이라는 건 본동사의 동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He studied really hard.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오케이? 그리고는 했으나 공부했으나 물결명하기만 하다 only to fail again. 다시 실패하기만 했다. 시제 같은 제가 과거니까. 그래서 이쪽을 실패하기만 했다 하고 본동사처럼 해석을 해서 뭐라고? 결과라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물론 only to 앞에는 보통 콤마를 찍어두는 경우가 많긴 한데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이건 꼭 콤마가 있을 때만 넣어서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실제 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He arrived at the museum. 그래요. 실제 예문에도 없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는 박물관에
여기가 뭐겠어? 땡땡땡이겠지. 도착했으나 only to find 발견하기만 했다. 뭘 발견하기만 했다? It was closed for the day. 그날 문 닫았다는 걸 알기만 했다. 그날 이제 평원했다는 얘기죠. 박물관이 폐관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문 닫았다는 얘기가 완전히 문 닫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역시 실제 모의고사에서 있었던 문장이래요. Nothing is more frustrating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더욱더 좌절스럽진 않습니다. 짜증나진 않아요. 오케이? 뭐 하는 것보다 이번엔 이제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된 뒤에서 나와 있는 지금 준동사 동명사로 연결이 돼 있어. Then arriving at your destination 땡땡땡 했으나 only to realize 하는 것보다 더 짜증스러운 건 없습니다. 부정주어 다음에 비교급 된 A. A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A가 최상급이라는 얘기죠.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어떤 것도 더 좌절스럽진 않다. 또는 짜증나진 않다. 짜증스럽진 않다. 뭐 하는 것보다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realize, 깨닫는 것, 즉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좌절스러운 건 없다. 뭐라로? That you have left behind your travel documents such as passport. 원래 문장은 뭐가 더 있는지 줄였어요. 오케이? 당신이 여권과 같은 여행할 때 필요한 여권과 같은 그런 여행 서류들을 뒤에 놓고 왔다, 즉 남겨두고 왔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실컷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해서 뭘 알아? 내가 여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only to가 꼭 결과만이냐? 그건 아니야. 이런 경우죠. You need only to hand these documents over to him. 이런 경우는 뭐겠어? need의 목적어인 명사적 용법이야. 단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nly to가 무조건은 아니라는 결과가 너는 이 서류를 그에게 건네주기만 하면 돼. I didn't mean to hurt her. 나는 그녀를 상처 주고자 의도한 건 아니야. 그럼 이건 뭐겠어? Only to keep her still. 그녀를 다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단지 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녀를 still한 것은 가만히 꿈쩍하는 의미도 있어. 그녀를 가만히 있게끔 침착한 상태로 있게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 뿐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mean의 또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의도한 거야. 즉 only to가 꼭 결과만은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고 어감이 또는 문맥상 너희들이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깁니다.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다음 조건입니다. 이제 조부정사가 조건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뭐뭐 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법을 대신할 때도 있어요. 가정법을 대신할 때는 우드라든지 오케이 이런 과거형 조동사들이 나올 때는 가정법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to hear him talk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 you would take him for a foreigner. take A for B, A를 B로 오해하다, 이해하다, mistake나 take A for B랑 똑같은 말이야.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오해할 걸 이런 얘기야. 그 말이 if you heard him talk, 이 heard를 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나중에서 이제 19장에서 18장이구나 18장에서 공부를 하고 너가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여길 거야 라는 의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수식이래. 여기까지가 5번까지는 동사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이제 투부정사 덩어리가 뭐를?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This river is very dangerous. 이 강은 무척 위험해. 뭐하기에? To swim, 수영하기에. 오케이? 그럼 가만히 보면 이 말이나 swim in the river죠. in this river. 오케이?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this river 뒤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었어서 it's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합니다.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의미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으나 여기서는 뭐야? 조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지만 밑에는 어때요? 가주어, 진주어 구미니까 뭐가 된다?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것뿐입니다. French is difficult to master within only 1 year. 네. 불어는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숙련하기에. 숙지하기라든지 단지 1년 만에. 됐죠? 위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French는 master의 뭐가 돼? 목적어죠. 뒤로 뺄 수 있겠지. 뭐 써주면 돼? It is difficult to 뭐 하면 돼? 왜 말들이 없어? Master 네,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지금 무슨 문장 있는데 네, 여기
최적의 없음밖에 없어 지금. Master French within only 1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 다음 또 부사 수식이래요. 말 그대로 앞에 주부동사 앞에 뭐가 있겠어? 부사들이 있는 경우, 특히 이너프와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한번 봅시다. 수치용법이다. He's wise. 그는 영리해. 뭐 할 만큼 영리해? 충분히 영리해. 이 말이야. Enough. Wise enough. 그랬어요. enough라는 말은 우리 뒤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형용사하고 부사편에서 enough는 그 쓰임이 크게 보통 너희들 만나는 건 형용사 enough 아니면 부사 enough. 그 다음에 명사 또 대명사 enough도 있어요. 충분한 양, 충분한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자주 만날 일은 없고 이걸 보통 만나게 될 텐데 enough는 성격이 재밌어요. 자기가 형용사라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서 수식한다? 앞에서 꾸밉니다. 근데 자기가 부사로 생길 때는 부사는 뭘 꾸며? 다른 형용사나 부사들을 꾸미겠지? 그때는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enough가 wise라는 형용사 뒤에 나온 것 뿐이야. 그는 충분히 영리해. 뭐 하지 않을 만큼 not to speak too often. 너무 자주 말하지 않을 만큼 머리가 좋아요. 오케이? 말 너무 많이 안 할 만큼. 그 다음에 Tom was unfortunate. 탐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뭐 할 만큼 enough. 충분히 불행했어요. 뭐 할 만큼 to be hit. 강타당할 만큼. violent storm. 아주 격렬한 폭풍에 의해서 폭풍에 타격을 입을 만큼 정말 불운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enough 용법을 선생님이 조금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 보게 될 이런 표현들. Tom was so unfortunate. 가만히 보면 매우 뭐뭐해 뭐뭐하다. so된 용법은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죠. 밑에 거부터 갈까 그러면 Tom was so unfortunate that he was hit by a violent storm에도 말이 된다. 이건 뭘까지 고등학교 때 보통 나오는 표현, 그리고 영국식 표현이긴 한데 Tom was so unfortunate as to be hit by a violent storm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된다. 무척 불운해서 강한 폭풍에게 강타를 당했어요. 뭐 이런 타격을 입었어.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되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니야? So as to 네. So as to 뭔가 한번 볼까요? 저 위로 올라갔었는데 으쌰 포인트를 보면 으쌰 어디까지 갔는지 벌써 여기가 나오면서 쏘리 미안해. 편집 잘 해주시고 여기 있다. 오케이. 하하. 네, 여기 오타 하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떨어뜨렸었어. So as to와 so as to. so as가 붙으면 뭐다? 얘는 아까 공부한 인오도토와 같은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as to가 나오면 매우 뭐뭐뭐 하여 그 결과 투부정사다라는 결과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표현 형태는 고2 때 표현해서 모의고사 형태들에서 많이 보이는 구문들인데 방송 교재나 방송 EBS 교재나 한번 보면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So as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그 말은 He worked hard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붙으면 그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똑같은 말이고 1보다는 뭐 공부했습니다. 합시다. 밑에 문장은 He worked so hard as to pass the exam. 얘는 어떻게 쓰게 된다? 그는 무척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 뭐 했다? 시험에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소리에서 떨어뜨려서 것 같은 표현이다. He worked so hard that he passed the exam과 같은 말이니 이 둘도 같이 알아두어라.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용법 구분하라는데요.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앉아서 할게. I am sorry, 나는 미안해, 또는 유감이야. 감정 형용사네. 그럼 그 주의 용법은 뭐겠어? 그 소식을 들어서 뭐뭐 하다니. 부사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겠지. He grew up. 잘 들어봐. 그는 자라났다. To be a great scientist.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라났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래? 훌륭한 과학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아장아장 걷고 우유 먹고 기저귀 갈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럼 목적이 어색하면 선생님 무슨 뭐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아까 부사용법 중에 목적이 어색하면 결과라고 그랬죠. 그는 자라나서 훌륭한 사이언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고 I go to college. 나는 대학에 갑니다. To be better equipped. 그랬어요. 나는 왜 대학에 가?
우리가 equip이라는 것은 장비 같은 걸 갖추다 이 뜻인데 우리가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때도 be equipped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잘 갖추기 위해서, 잘 준비되기 위해서. 해석을 해버렸어 이미. 뭐뭐 하기 위해서 용법 뭐야? 목적이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해봐봐. 이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없어. 정리해봐. 자 머릿속으로 항상 너희들이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법이라는 것, 그 용법 구분하는 건 그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끔 나오긴 하고 중학교 때로 끝나긴 합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to 플러스 알파 뒤에서 뭔가 변수들이 올 수도 있죠. 얘네들이 사용되는 덩어리가 어떻게 사용된다고? 첫 번째 무엇처럼? 명사처럼 사용되거나, 두 번째 형용사처럼 사용되거나, 세 번째 부사처럼 사용된다는 얘기였어요. 명사로 사용된다는 건 이 투부정사의 의미 덩어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체의 목적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전체 뒤에는 동명사라 그랬죠? 또는 동격이지만 선생님이 동격은 어디로? 밑으로 뺀다 그랬습니다. 형용사적 용법 두 가지였어. 이제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첫 번째 형용사 용법 뭐였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 기억나십니까? 한정적 용법. 즉 명사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게 되면 이 명사와 투부정사 사이에 있는 동사 또는 투부정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것까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1등급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첫 번째 뭐였죠? 의미상 주어거나 목적어거나 전치사의 목적이거나 아니면 동격 관계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슨 명사일 때 추상명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90% 꾸미면 다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어는 보어지만 S는 C이다는 의미가 아니라 S는 C와 비슷하다 C인 상태이다를 얘기하는 비투용법이 있었죠. 비투용법 5가지 뭐 있었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그 중에서 가능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되게 투부정사니 BPP 형태가 나올 때. 잘 안 보이네. 바꿔 써야겠네. 그 다음 의무는 언제? 의무가 아니라 의도. 의도는 어떤 접속사에서 어떤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그렇다는 선생님이 이 부절이 있는 접속사에서 거의 90%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몇 가지 있었다 금방 공부한 거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감정의 원인 감정 형용사들이 나올 때 판단을 하고 난 판단의 근거 오케이? 목적이 어색하면 뭘로 해석해라? 결과 오케이? 뭐뭐 하여 그 결과 어떠하더라. 특히 이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only to와 never to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 조건이죠. 조건 오케이? 이 부절을 대신하는 경우들 여기까지는 동사에 관계된 거라면 그 다음은 뭐였지? 형용사 수식하거나 아니면 부사 수식하는 경우들 그게 부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물론 아주 극히 어려운 잘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어. 양보를 이가기는 투부정사다.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오면서 빼버렸고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볼까요? 자, 이제 다음 투부정사 깁니다 친구들. 정신을 바짝 차리려 필요하면 커피 한잔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장구멍을 좀 먹고 하든지.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서 앞에서 말한 명사, 형사, 부사적 용법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뭐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 1장부터 4장 오케이? 품사의 가장 기본 개념들 문장 성분 우리가 보는 눈 공부한 1장부터 4장을 너희들이 공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필요하면 방학이니까 다시 한번 1장부터 4장 복습해보고 봐라. 됐고 딴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였어요. 투부정사라는 건 결국 뭐였어? 우리 처음에 공부한 거 뭐였어? 팔품사에서 동사가 동사자리를 벗어나면 뭐로 바뀌어라? 뭐로 바뀌라 그랬어? 준동사로 바뀌라 그랬죠. 준동사 3가지가 뭐뭐 있었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형태가 있다고 했었지? 기억나요? 자, 준동사란 말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엇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 동사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 투부정사들은. 오케이? 나중에 공부할 동명사나 분사도 마찬가지고 동사와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 당연히 동작을 하는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주어라는 게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문법 문제 맞추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독해할 때 관계들을 너희들이 정확히 보면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 그 논리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독해를 할 때 행위자가 누군지, 오케이? 그런 의미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법은 해석하는 방법들의 경우의 수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1번, 의미상 주어를 따로 밝히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뭘까?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똑같은 말이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기도 하죠. 자, 보는 게 믿는 것이다. 누가 봐? 누가 보죠? 일반인일 때. 일반인일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밝힌다, 안 밝힌다? 밝히지 않는다. 그 다음 어느 경우에 또 밝히지 않는다? She decided to go on a diet. 그녀는 결심했어. 다이어트 하는 것을, 즉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go on a diet 하죠? 누가 go on a diet 해? 그녀가 하지. 오케이? 그녀가 하기 때문에. 즉,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같으면 별도로 투부정사 앞에다 따로 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I hope to be free. 나는 희망해. To be free. 자유롭기를 바래. 이런 얘기네. 됐죠? 그 말은 누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또 의미상 주어야. I hope that. 나는 희망의 대절의 내용을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래. 라고 표현한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몇 형식 문장이 가볼까? 그 다음 문장. She wants me to be a good student. 그랬어요. 몇 형식 문장에 지금 생각해봤지? 그녀는 원합니다. 오가 오시 하는 걸. 그녀는 원해 내가 좋은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투부정사는 목적 보호자를 사용했는데 바로 문장의 목적어와 의미상 주어가 뭐 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별도로 표현하지 않는다. 똑같은 형태야. 나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뭐 해달라고? 창문을 닫아달라고. 누가 close라는 동작을 해? 그가. 이해되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별도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의 문장들을 너희들이 주로 봤고요. 이제 중3 내용부터 고등학교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별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오케이? 저 위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아닐 때는 전치사 뭘 이용해라? for를 이용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표현해야 된다? 목적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It's impossible, 불가능해 for her, 그녀에게는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은 오케이? 누가 이 책을 읽지 그러면? 그녀가 읽죠. 오케이? read라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야? 의미상 주어는 her란 얘기야. 이런 경우일 때 앞에 전치사 뭘 이용해라? to를 이용해라.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는 걸 잘 들어봐. It's impossible, 불가능해. 그녀에게 이 책 읽는 것은. 한국말은 아주 좋죠. 그녀에게는 이 책 읽는 게 불가능해. 말 돼. 근데 나는 그런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해보자. It ought to. It ought to. 오케이? It ought to 구문은 가급적 덩어리를 어떻게 봐라? 한국말로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고의 문장들을 보다 보면 아까처럼 한국말 순서대로 그녀에게라고 해석하면 의미들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색해도 이렇게 잡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석해라? 그녀가 이 책 읽는 건 불가능하다. 어감 그렇게 잡아야 되겠고요. 이것은 가주어야.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녀가, 그녀에게가 아니라 그녀가 이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의미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예문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미리서 고의 고사 문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의도적으로 시키고 있어. 자, 밑에 문장도 볼까? This poem is too difficult. 이 시는 너무 어렵다. 나에겐 이해하기에. 그것도 말이 좋으나.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해하기에. 얘를 주어처럼 잡고 보는 논리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This poem is too difficult.
This poem is so difficult, so that 토트용법이니까 이 시는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같아서 만들죠.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중3 때 공부하는 표현들이죠. 보통 중2나 중3, 토트용법이야. 네. 그 시는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이 말을 소대놓고로 바꾸면 그 시는 내가 이해할 수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서술형 쓸 때 I can't understand까지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얘 뭐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that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 understand는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앞에서 말했던 이 시를 지칭하는 대명사 이까지 써줘야만 완벽하다는 얘기. 이 써줘야 한다는 건 고1은 잘 안 나오고 고1 때까지는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는 형태들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잘 알아둬라. 오케이? 그 다음 레벨업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밑에부터 가면 자 이제 전치사 4 말고 오브를 이용하는 경우도 비슷한 얘기야. 어느 경우에 전치사 오브를 이용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현하냐 보자는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아까 해보면 문장의 의미가 뭘 때 칭찬이나 비난을 나타내는 경우. 오케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명사 앞에다가 뭘 써라? 오브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문법책들이 뭐라 그래?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드란 단어를 생각해봐. 하드. 오케이? 하드가 이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야? 물건이 딱딱한 말 표현하는 거야. 둘 다 가지고 사람이 매정한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사람이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만 알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다? 그 의미가 뭐일 때? 칭찬 또는 비난일 때 오브를 이용해라는 얘기예요. It's very nice of you to come and help us.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건 무척 참 좋은 일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를 워드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관계는 없고 여하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럼 뭐야? 얘는 뭐죠? 칭찬이죠. 그럴 때 오브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를 의미상 주어 동사 형태로 문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덩어리를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굳이만 문장처럼. It was foolish of him to say a thing like that. Foolish, 어리석었어. 어떻게 해석해라? 그가 그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건 참 어리석었어. 뭐야? 칭찬이야 비난이죠. 비난이죠. 그때 뭐 해라? 전치사 오브 이용해라. 어려워?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통 칭찬 비난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질을 비난을 나타내면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옆에 좀 정리를 해놨죠. 잠깐 보면 뭐가 있다? kind, considerate 뜻이 뭐예요? 사려 깊은, nice, careful, polite, clever, generous, 관대한, rude, 무례한, careless, 부주의한, foolish, silly, wrong, selfish, 뭐예요? selfish, 이기적인, cruel, 잔인한 이런 말들이 보통 그렇더라는 얘기고 위로 잠깐 올라가서 보면 자, 이 원칙 준동사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낫을 어디다 써라? 그 앞에 써라라는 얘기는 모든 준동사에 다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투부정사든 뒤에서 공부할 동명사와 분사구문 다 마찬가지다. Try, 노력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Not to be late, 늦지 않도록 노력해라. 오케이, 투부정사 부정 앞에다 놨으라는 얘기고 You were silly, 물론 이건 구어체 영어에서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학교 문법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You were silly, 너 참 어리석었어. Not to have locked your room, 룸이 아니네요. Your cars, 너의 자동차를 잠그지 않았다니 투부정사가 silly, you were silly라는 판단에 대한 근거 부분이 되는 거죠. 차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니 너 참 우습구나, 무서웠구나, 뭐 이런 얘기고 Not attending this seminar, 네, 굳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거지고 만들었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is recommended, 권장되어진다. 오케이? 동명사의 부정도 앞에 놨었다는 게 because it's not useful, it's not helpful, 도움이 안 되니까 Not knowing this awful truth, 이 끔찍한 사실을 몰라서 뒤에서 공부할 분사구문입니다. He constantly,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persuaded her, 그녀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인데 분사구문, 동명사, 투부정사 그 앞에 뭘 써라? 낫으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요. 레벨업 잠깐 가볼까? 레벨업 가기 전에 얘부터 보자. 문제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주고 할게. 틀린 부분 고치랍니다. It is very cruel for him
to say such a thing to say such a thing to her.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무척 잔인합니다. 이런 얘기. 어때? 칭찬 같아? 비난 같아? 비난 같지? 비난이면 뭘 써라? for 대신에 of로 표현하는 거고. The book is so difficult. 소된 용법입니다. 그 책은 너무나 어려워서 that I can't read. 한국말로 완전히 맞는 것 같지만 영어는 틀렸다. 대신 뭐라고? 접속사. 접속사 대뒤는 완벽한 문장이야. 그러면 나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목적어가 없네. 그 책을 받는 이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은근히 너희들 고1 소수용까지 얘들 시험 문제 하다가 늘 학교 내신에서 많이 틀린다. 정확히 잘 하세요. 대절 뒤에는 뭐 해라고? 접속사 대주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란 얘기야. 이거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야. The river is too dangerous. 그 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뭐 하긴? For you to swim in it. 네가 그 안에서 수영하게.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좀 비교해보자고. 오케이? 자, 이번엔 투부정사 안에서는 이시 뭘 가리켜? 그 river를 가리키지. 오케이? 이럴 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접속사 대답은 차이가 있어. 밑에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 말표현 안 돼. It i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해. 뭐 하는 게? For you to swim in this river. 말표현 안 돼요. 맞죠? 오케이? 똑같은 말이에요. 가주어 it을 이용해서 너무 위험해. 네가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때 투부정사 안에서 swim in 전치사인의 목적어인 this river가 뭐 하는 거야? 요 앞자리를 당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 해야 된다? it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레벨업 봅시다. 선생님이 따라해보자. Eat for two. Eat for two. 조조기 좀 따라해봐. Eat for two. Eat for two. 네. Eat for two 구문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Eat for two 구문이. 오케이? 또는 이제 eat for two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eat for two이기도 하지만 그냥 for two 구문이라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다양한 용법 그랬죠?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야. 기본 개념은. 오케이? for부터 시작해서 초부정사 의미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 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야? 이런 덩어리는 was easy, 쉬웠다. 그럼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 진짜 주어 역할을 하니까 뭐가 돼? 명사의 보로 서비스. 해석을 해보면 내가 이러한 수학 문제들을 푸는 건 쉬웠었어. 그래서 for to 구문이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those math questions, 이 수학 문제들은 were easy, 쉬웠어요. 뭐 하기에? for me to solve. 내가 풀기에 대신에 뭘 꾸며? easy를 꾸며주지 이 덩어리가 for to 구문. 그러면 형용사 꾸미니까 무슨 구가 되겠어? 무슨 용법이 되겠어? 부사적 용법처럼 문장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it's time. 시간이야. 뭐 할 시간? for you to go to bed. 너가 잠자리에 들 시간. 이렇게 해서 타임을 꾸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it은 시간거리 명암 날씨 등을 얘기하는 비인칭주의 시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for to 덩어리가. 선생님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건 뭐라고? for to의 for와 투부정사의 덩어리를 하나로 좀 보면서 문장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굳이 참고로 선생님이 써놨는데 앞에다 it's time, 뭐뭐할 시간이라는 말을 high 또는 about 이런 표현을 선생님이 붙여놨어요. 그러면 it's high time은 딱 뭐뭐하면 좋을 시간이다. it's about time은 대략 뭐뭐할 시간이다. 이런 어감인데 타임 앞에 이런 게 붙어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넣어준 것 뿐이고. 다음 이걸 for you to go to bed라는 말을 이렇게 대절로 바꿨을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대절로 바꿨을 때 현대 영어에서는 it's high time that 생각 가능하고 you should go to bed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hould라는 의미로서 네가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도 미국 아이들은 또는 영국 아이들은 가정법을 이용해서 과거에 뭐뭐 했었으면 그러니까 과거 동사를 써서 가정법 과거를 표현해서 현재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느낌이 과거를 써서 왜 안 하고 있었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야. 어쨌든 문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That you went to bed. 왜 갑자기 느닷없이 시제가 과거지? 이거 틀린 문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가정법 이용한 표현인 것 뿐이다. 그래서
대절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면 가끔 나옵니다. 가끔 너희들이 문장을 보다 보면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포토 구문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I stepped aside. 나는 옆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또 덩어리를 보라는 얘기야. for to 덩어리 이렇게. 나는 옆으로 발을 딛어. 왜? for the fat man 그 둥둥한 남자가 to pass by 지나가도록. 어떻게? 쉽게. 그 뚱뚱한 사람이 쉽게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껴섰다. 지나가도록이 뭘 꾸며? step aside를 꾸미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다? 부사님 쪽에 목적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 역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고등학교 시문에서 if for to 부분이에요. Okay? I found it easy for them to do the work. 나는 알았다. 목적어가 쉽다는 걸 무슨 목적어인지 가짜 목적어지. 또 덩어리를 봐. 그들에게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쉽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 for to 부분이 뭐로? 진짜 목적으로서 명사적 문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구나. 다음 for to 부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독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문장의 시작이 뭐로 사용되면 to 부정사로 시작되고 뒤에 주어가 따로 있으면 얘는 거의 85% 정도는 다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입니다. 오케이? To have freedom, 자유를 갖기 위해서. You need to have a well-paid job. 너는 well-paid이라는 것은 임금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야. 월급이 후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너가 자유를 갖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싶다면, 오케이? 예를 들면 의미상 주어를 따로 밝히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 투부정사 빼뭘 쓴다? for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게다가 목적임을 강조하려면 뭐 쓰면 돼? in order나 so as를 앞에다 붙이시면 그런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어때서 이 말하는 거? for to 구문 핵심은 뭐다? for와 투부정사 덩어리를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지금 여기 나온 예문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장들의 예문들이 아니야. 기본 원리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 이 논리는 똑같아.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 책을 하기 전에는 뭐 썼어? 우리 성문? 기초영문법 썼어. 좋은 책이었어. 솔직히 선생님 얘기할까? 성문 기초영문법에 있는 내용만 알고 정확히 알고 있어도 걔네들 보통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고등학교 문법도 사실은 대부분 처리합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한 10% 정도는 추가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건 보완한 책이 이 책이지만 자, 투부정사가 강의가 굉장히 길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질문입니다. 네, 투부정사 이제 원형부정사와 목적보호 관계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to가 없는 부정사, to 다음에 동사 원형의 to를 없앤 걸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들 동사 원형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문법을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앞으로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 나오는 녀석들을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하면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지. 선생님 얼굴 안 보여주고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얼굴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얘 옆에 있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목적보호 자리에 나오는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가 너희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끝나야 돼요. 자세한 건 옆에서 공부하겠지만 일단 먼저 아웃라인을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오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지각동사들이 있죠. 그 다음 make, let, have가 뭐야? 사역동사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우린 뭐라 그래? 사역동사와 비슷하다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역이라 하면 상대방에게 뭐뭐를 하도록 시키다는 의미가 사역이야. 그런데 그 의미로서 사역동사를 보지 말고 사역동사를 그렇게 시키다는 의미가 있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녀석들을 사역동사라고 알아두면 오히려 문법을 이해하는 데 쉽다. 그 다음 가장 많은 녀석들이 뭐야? 기타 오형식 동사들. 오형식에 사용되는 이 지각,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이 다 기타 오형식 동사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지각 동사들, 오가 오시하는 걸, 목적어가 목적고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지각 동사들은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즉 목적어가 목적보의 동작을 하는 능동관계면 그 말은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 목적보가 이 주어의 동작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 능동관계일 때는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진행의 의미를 강조시켜주고 싶으면 ing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관계가 수동이면 뭘 쓴다? pp를 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 let, have가 있네. 일단 간단하게 뭐 책에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시키다, 허락하다, 시키다 정도의 의미야. 그래, 말을 정확히 하자. 다시 make는 시키다, let은 허락하다, have는 하게끔 하다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 make는 주어가 원하는 동작을 목적어에게 목적보 동작을 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시킬 때 쓰는 말이 make고, let은 목적어가 하고 싶어하는 걸 주어가 허락하는 그런 의미가 큰 게 let이야. have는 목적어도 좋고 주어도 좋은 경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수리공에게 내 자동차를 수리시켰습니다. I had the mechanic repair my car 하면 나는 수리공에게 내 자동차를 수리하게 시켰어요.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차 수리하면 주어 좋아 안 좋아? 나도 좋죠. 차 수리하면 수리공도 돈 버니까 좋아 안 좋아? 좋죠. 양쪽 다 원하는 경우들을 보통 쓸 때 쓰는 말이 have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사역동사 의미도 너희들은 absolute 학생들이면 뭐 해야 돼? 구분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그 의미는 그렇고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make는 어떻다?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는 목적 보호전이 나온다.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능동관계일 때 수동일 때는 PP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허락하다의 let은 어떻다? 동사 원형이 나오고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그냥 PP가 아니라 뭐가 붙는다? BPP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명령문의 수동태 기억나나요? 너 숙제해, do your homework 라는 말을 let your homework be done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지? be done 했던 거, BPP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have라는 동사는 어떻다? 자, 여기 이제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선생님이 근거 부분의 자료들을 보내줄 수 있을 텐데 자, have는 능동관계일 때 조동사를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표현하는 거 맞는데 진행 의미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doing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건 뭐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이 찾아놓은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doing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PP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 목적어가 수동이면 수동관계면 help 동사 원형 나오거나 초보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 to를 생략할 수 있는 녀석. 그래서 준사의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 수동관계이면 PP이긴 한 그래. 논리적으로는 PP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까지 본 상황에서는 PP가 나오는 문장을 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면 그는 내가 내 숙제하도록 도왔다. He helped me to do my homework 또는 do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하긴 해. 근데 helped the homework done by me 이런 말은 선생님이 아직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거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오형식 동사들 오케이? want라든지 order, compel, force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 get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고 get도 설득하여 시키다가 있지만 뭐뭐하도록 설득하다 또는 시키다의 뜻이 있지만 능동관계면 투부정사로 표현해요. 즉 기타 오형식 동사 능동이면 투부정사, 수동이면 to be, pp가 보통 생략돼서 pp 형태만 표현한다는 거. 요게 지금 머릿속에 너희들이 가장 꼭 들어있어야 할 곳 여기다 별표 딱 쳐놓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표에 맞춰서 너희들이 한번 보자. 문장들이 어떻게 쓰이나를. 첫 번째 문장. 지각동사들입니다. see, hear, watch, feel, listen to, observe. observe는 뭐야? 관찰하다 이 뜻이야. 물론 observe도 의미가 많아. 주장하다도 되고 관찰하다도 되고 오케이? 또는 준수하다, 거행하다 의미가 많지만 여기서는 관찰하다, 보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observe를 얘기해. 노릭스, 알아차리다 이런 말들이 지각동사들인데 우리 친구들은 다 알지? 이 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 뭐뭐처럼 보이다에 look, seem, 들리다, sound, 냄새 나다, 맛이 나다, feel 이런 것들은 뭐라고? 느껴지다의 mean. feel은 감각동사일 때야. 우리 친구들은 감각동사잖아 하면서 이 형식인 거 얘기해야 되고 이 형식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지각동사잖아 라는 건 바로 오형식을 얘기하니까 목적 보호 자리를 봐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하튼 지각동사인 경우 한번 보자고요.
The audience was so quiet. 청중은 무척이나 조용해서 소된 용법이야. You could have heard. could have heard 그랬어요. 가정법을 지금 표현한 건데 a pin dropped 그랬어요. 바늘 하나가 떨어지는 걸 들을 수도 있었다. 오케이? 이 부분이 지금 오형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핀이 떨어지는 걸. 그 말은 핀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 의미보다 아주 조용하다는 걸 지금 표현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we watched.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태양이 뭐하는 걸? 떠오르는 걸 바다 위로. rise라는 동사원으로 쓸 수도 있지만 떠오르는 그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ing를 썼다는 얘기예요. I felt my heart beating with fear. 나는 느꼈습니다. 내 심장이 뭐하는 걸? 뛰는 걸. 공포, 두려움으로 심장이 막 두근두근 지금 그 당시 막 뛰고 있던 걸 느꼈다는 게 진행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오는 걸 보고 있고요. One day 어느 날 the man 그 남자는 saw 보았습니다. 그의 멍멍이가 his dog이 attacked 그랬어. attacked 공격하는 거야, 공격당하는 거야, 공격받는 걸 보았어요. by another dog 다른 멍멍이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자기 개라면 속상해 상해 상해. 선생님도 몰랐어. 인생을 알 수 없어. 선생님이 눈 수술하면서 나이 먹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세 번째 눈 수술할 때 너무 속상해서 멍멍이를 하나 처음으로 사봤지. 걔가 위안이 되더라고. 벌써 2년 됐네. 걔가 위안이 돼서 혼자 있다 보니까 걔가 외로워서 이제 건강히 또 사왔죠. 네. 여하튼 개 키워보니까 그 맛이 괜찮더라고. 저기 그 뭘까? 걔네들이 주는 즐거움이 괜찮아요. 여하튼 그 남자는 자기의 멍멍이가 다른 멍멍이한테 공격받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형태식 문장 나왔어.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개, 목적어가 이 동작 당했기 때문에 수동관계를 얘기하는 필피간식이 사용됐다는 것. 지각동사 이런 형태 나온 거 옆에 있는 표하고 생각해서 한번 대조해서 잘 봐라. 사역동사 let them make 아까 의미체는 다 얘기했으니 됐고 사용된 것만 볼까? The owner 그 주인은 let us have the first bottle of wine for free 그랬어요. 허락했다 목적어가 여기서 have는 먹다 이 뜻이죠. have the first bottle 첫 번째 와인 한 병을 먹게끔 해줬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원하는 걸 허락했다의 뜻이라는 얘기야. 이게 동사 원형석한 얘기고 who 누가 made you think so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오가오시하도록 시켰니. 후가 아니구나. 좀 미안해. 다시 이 촬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밤에 했으니 좀 피곤해졌다. 미안해. 다시 What made you think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니? 이런 형태예요. 오케이?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된다? Why did you 또는 Why do you think so와 같은 의미이긴 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why를 이용하게 되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왠지 질책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책적인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why 대신에 what을 이용해서 what made you think so?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즉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말이지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질책적인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make라는 동사 뒤에 make라는 사역동사 뒤에 think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거. 두 번째, the aroma from the kitchen 그 부엌에서 나오는 향이 was making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water 그래서 또는 watering이 해도 괜찮고요. 물이 거의 making을 썼구나. 그럼 make를 쓰면 watering은 될 수가 없고 making her mouth water 자기 입에 침이 고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 I will have him call you back 나는 시킬 거야 그로 하여금 너에게 바로 전화하도록 as soon as he comes back 그가 되돌아오면. 오케이? 그래서 have 때문에 call 썼다. make sure that 대절을 분명히 해라. 좀 확실히 대절해 이런 얘기야. you have the car waiting 너가 시키도록 하는 거 분명히 해.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게끔 문에서 이 얘기예요. 자동차가 대기 중인 그 상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여기 have 다음에 ing를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have가 꼭 동사 원형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신은 누구다? 학교 선생님이다. 혹시라도 너희 학교 선생님은 have 다음에 동사 원형만 온다 그랬으면 그냥 그분 말을 따르세요. 오케이? 그 다음 the manager didn't want to have them. 매니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to have them working in the same office.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인데 문장이었는데 수능에 있었던 문제죠. have 허락하다 시키다 그들이 일하고 있게끔 같은 사무실에서 모의고사 내용은 같은 회사에서 아빠하고 딸이 같이 일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일하고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에 실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have는 ing 형태로 쓰는 거고요. Jane had all her jewelry stolen last night. 그래서 악센트 뒤에다 stolen 찍어주고요. have나 get은 경우에 따라서 주어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어떤 일을 당하다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Jane은 그녀의 모든 보석을 지난달에 도난당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제 기타 오형식 동사 볼까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다 지각동사들이야. 목적보 자리에 능동관계면 투부정사를, 수동이면 PP형태, 투비를 생략하고 PP형태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우리 학원에서는 기타 오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니 너희들 이건 잘 알아야 돼.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고등학교 문장 길단 말이야.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으로 수직하는 어구가 쫓아오고 길어졌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올 확률이 있다. 얘네들은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걸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게 선생님의 포인트야. 오케이? 얘들은 뒤에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오형식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어딘가 목적보에 투부정사가 있다는 걸 보고 얘하고 얘의 관계가 주부술부 관계라는 걸 볼 수 있는 예상을 하면서 문장을 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나씩 볼까? advise, 어려운 단어만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 advise 다 알죠? 조언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또 remind하고 remained, 그러니까 remain하고 remind하고 착각하지 마. 목적어가 목적보도를 상기시키더라. allow, 허락하다. request, 요청하다. ask, 오형식 ask는 뭐야?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 뜻이죠. teach, nom하도록 가르치다. compel, 강요하다. tell, 말하더라. encourage, 격려하고. enable, 가능하게 만들고. force, 강요하고. urge, 촉구하고. want, 원하고. would like, 원하고요. 목적어, 목적어는 원하다. 그 다음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forbid, 금지하다. get, 설득하다, 시키다. cause, 유발하다. persuade, 설득하다. 명령하다. instruct, 지시하다. 지도하다. know, 오가 오기 시작하는 걸 알다. know도 목적보 자리에 오형식을 쓸 때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 동사들은 너희들이 오형식에 사용된다는 것들, 오형식 기타 동사라는 걸 알아둬라. I told him to come home early. 나는 그에게 일찍 집에 오라고 말했어. Tom advised me not to go out with him. 탐은 조언했어. 내가 뭐 하지 못하도록 그녀에게 그녀와 함께 밖에 나가지 않도록, 즉 여기서 go out with somebody라는 데이터로 가는 건 이게 데이터로 가지 않게끔 조언했다. He encouraged me to pass the test. 그는 나에게 시험에 통과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 다음에 can you get your work done in 2 days? 자, 이제 목적어와 목적보호 자리가 수동관계야.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일이 행해지도록 할 수 있겠니? 이틀 만에 이런 얘기인데 의역을 하면 너 그 일 이틀 만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체크 문제 볼까요? 틀린 부분 고쳐봅시다. 첫 번째, you can lead. 너는 이끌고 갈 수 있어. A horse, 말을 to water. 여기서 물주다의 동사가 아닙니다. 물가로 말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you can't make him to drink. 너는 그로 하여금, 힘이 가리키는 건 말이야. 그를 마시게 만들 수는 없다. 뭐가 잘못됐어?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to는 없애라는 얘기예요. 의미는 뭐야? 너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네가 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어머님이 학원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공부하게끔 엄마가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야. She felt her face turned green, red. 자, 이런 문제 은근히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뭐다? 그녀는 느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되어지는 것을.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턴이라는 동사. 그녀는 느꼈어.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관계를 보니까 얼굴을 주어로 보고 턴을 동사로 보면 얼굴이 빨개지다, 빨갛게 변해지다니까 이거 수동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턴은 상태 변화 동사죠. 주어가 어떤 상태, 보어인 상태로 바뀌다 이 뜻이잖아. 즉 얘는 자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는 수동형이라도 될 수 있다 없다 우리 수동태에서 공부했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그냥 turn red든 turning red든 진행 의미를 나타내주는 거야. 오케이? I observe the stranger. observe 관찰하다. 즉 watch의 의미로 본다면 이건 지각동사라는 얘기예요. 낯선이가 뭐 하는 거 지각동사 목적보 자리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나 ing 나와야겠지? Go toward the hous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그 집을 향해 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는 going 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가서 네, 잘 안 지워지네 이상하게. 으쌰. 이러면 메모 저기 잘 끊어. 끊었다 연결하는 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네. 다시 갔죠? 자, 위로 올라가서 중요한 건 뭐라고? 이 표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 표가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수동태 소리 공부했던 거야. 원형 부정사가 사용했던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바꿔서 I saw him go out. 힘의 입장에서 보면 he was PPP seen.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 하라 그랬어? to go out 형태로,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돼. 또는 going out도 괜찮아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3번 나왔어. 이제까지 지난 스님이 가르친 세월 동안 모의고사 문제에서만 문법 문제가. They made me work. 그들은 나를 일하게 시켰다. 그럼 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I was made. 나는 시킴을 당했어. 그냥 work가 아니라 to work. 얘는 make는 사역동사 수동태로 바뀔 때 to 부정사만 씁니다. ing 쓰진 않고요. 오케이. 그리고 사역동사 중에 수동태로 바뀌는 건 make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죠. 사역동사 have와 랩과 그 다음 뭐 했나 우리 make 녀석들의 차이를 얘기했던 거. 아니네 그 의미가 아니네. 여기 있다. 그건 요거야. 아까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아까도 이거 다 설명한 거죠. have 사역동사 have는 뭐라고 목적보 자리에 진행,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보라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진행이나 가까운 미래의 일들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도 하니, 오케이? 사역동사지만 ing 쓸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은 have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왕은 신은 누구라 그래서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야. 신이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맞는 거야. 학교 선생님 따라 가세요. 사실은 이렇구나는 알고만 가고. 그런 경우에는 또 get으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get은 이제 의미는 설득하여 시키다 이 뜻이야. I will get him. 얘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아니야. 동사로 표현하려면 to 부정사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to clean을 클리닝 형태로 ing 형태로 바꿔 쓰거나. 그래서 ing 형태를 쓴다는 건 have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친구들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 이제 8-6 먼저 볼까? 이제 그 밖의 동사들도 있어요. keep, find, leave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오형식에 사용될 때 목적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녀석들이야. 그런데 형용사는 뭐도 들어있어? 분사들도 들어있지. 그럼 너희들이 예상할 거야.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의미를, PP는 수동과 완료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녀석도 오형식에 사용될 때 이 자리, 목적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좀 보란 말입니다. 그녀는 유지했다 또는 나를 계속 하게끔 만들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게끔 했다. 그녀를 2시간 동안.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형용상태가 나와야 되니까 ing가. 그 다음 제이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를 울고 있게끔. 울고 있는 상태니까 ing. 그는 놔뒀다. 그의 방을 청소하지 않은 채로 방위 동작을 해. 아니면 당하니까 수동의 의미로서 PP로 표현이 됐다는 거. 여기까지도 오형식에 관계된 것들이 같이 알아두어. 오케이?